자, 그러면 이제 행정부의 행정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행정조직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그것도 넓은 의미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시설법이다 해가지고 공물법, 그 다음에 영조물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공기업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어떤 부담을 준 공용 부담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행정부 2에 있지만 총론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행정작용법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로 나가면은 경찰작용, 경제행정작용, 법부행정작용, 환경행정, 군사행정 뭐 등등 조세행정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수업에는 그런 부분에 뭐 경찰행정까지 나가면 좋겠지만 그까지 못 나갈 것 같고요. 또 굳이 나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앞부분의 조직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도 또는 그 행정법 1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굳이 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문제없고, 행정부 2에서 다룰 부분은 지금 말한 대로 일반적인 행정조직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법, 그 다음에 이제 영조물법, 공기업법, 그 다음에 이제 공정부담, 이런 정도의 중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제 먼저 행정 조직에 관한 법, 행정 주체 조직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행정 주체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 행정부 1에서 공부한 분들은 이제 나오겠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무수탁상 이렇게 이제 행정법 1에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 되죠. 국가라는 자, 이게 그 공부하기 없어가지고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행정주체가 이제 국가, 지방자 대표적인 겁니다. 국가와 행정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가 된다. 이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국가기관이라는 이야기 됩니다. 국가기관, 행정기관, 행정청 앞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국가기관은 뭡니까? 국가기관은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면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거를 국가가 행정을 하면서 나올 때 그걸 이제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 그래서 행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행정주체라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는 입법주체도 되고 사법주체도 되고 행정을 하면 행정주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국가가 대표적인 그 행정주체가 되고, 그 국가의 통치권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 위임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대표적인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이니까 국가라는 행정주체 조직에 관한 법 지금 일반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 법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때 국가기관라고 하면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행정주체, 행정을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의 기관이니까 그 행정주체 기관, 어떤 행정주체는 수많은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의, 국가라는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그거는 행정기관의 구성, 그 다음 폐지, 또는 행정기관의 어떤 그 권한, 그 다음에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이런 것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조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 뒤에 뭐 상상이 나오겠지만 행정주체는 수많은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 조직법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 법무부, 행정안전부, 뭐 외교부, 통상부, 뭐 국제통상부 이런 여러 가지 각 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그런 그래서 행정주체, 국가라는 행정주체 조직에 관한 어떤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행정주체는 여러분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을 구별하라고 내었습니다. 그 국가기관은 입법상 행정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아까 말한 행정사무 분장으로 따져본다면은 그 법무부, 외무부, 행정안전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로 구성이,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 행정기관은 또 수많은 행정주체는 여러 수개의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 행정기관을 구성한 최소 단위는 결국 공무원입니다. 그죠? 공무원. 그래서 이 행정 조직에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결국 공무원이죠. 그래서 보면은 행정조직법에 이제 광의로 본다면 공무원법도 행정조직의 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고 이 행정조직 구성하는 물적 단위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그 공물 이야기했는데, 공물 같으면은 뒤에 공부가 되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공물, 자연공무를 한다면 인공공물의 대표적인 게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 공적 목적에 제공된 국가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행정조직의 물적 요소죠. 공물. 그 다음에 영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영조물이라는 건 뭐 뒤에 이야기 되겠지만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국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영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 행정조직의 어떤 물적 요소를 구성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광의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조직법에서 일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광의로 본다면 행정조직법은 일반적인 행정조직법에다가 지방자치단 행정조직,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이 공물법, 영조물법 이런 것들도 다 행정조직법의 광의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법, 이게 조직법이란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법이 과연 그런 행정조직의 내부에 관한 법으로 거치는 것인가? 최근에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행정2원에서 공부할 때 특별 권력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했죠. 그러다가 법치주의가 이제 발달하고 나서는 그런 권력 관계가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특별 행정 관계로 부르는데, 어쨌든 그 특별 권력 관계에 나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특별 권력 주체가 그를 구성하는 구성원 간의 이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하나로 그냥 돼버렸다. 행정 내부의 문제로 됐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계는 그 행정조직 내부에서 근무하는 관계고, 작용에 관한 문제, 국민과 행정주체, 국민과 관계가 독립된 법주체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주체 내부에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계니까 이거는 내부 관계지. 나중에 여러분 또 공부하겠으면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로 하는데, 독립된 법주체와 법주체 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 법률관계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 내부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관계니까 독립된 법주체, 법주체 관계가 아니고 내부적, 그래서 법률관계가 아니라서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밀접한 행정 목적에 대한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 아니 권력 관계다. 권력 관계면 법률 관계 아니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 또 사법심사 미치지 않는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제 한때 이제 그런 이론들이 성행했었죠. 그러다가 법치주의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면서 공무원이 꼭 공무를 수행하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주체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진 관계도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또는 파면당한 나가게 되는 이런 관계에서는 뭔가 군이 이걸 보장해 줘야 되니까 기본권 주체로서 관계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법주체 관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법이 이제 권리의무 관계, 공무원의 권리의무 관계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내부관계법, 조직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조직의 인적 그 요소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법도 광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물적 요소로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공물법이라든지 영정물법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물적 요소라는 점에서는 행정조직법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공물이라는 게 뭡니까? 공적 목적에 제공을 돼서 일반 국민들이 이런 도로나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 국민이 사용하는 관계 규율하는 법이니까 결국 작용관계 아니냐. 국가가 제공을 해서 그것을 국민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한다. 이용하도록 어떤 되고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작용법적인 관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공물, 그 다음에 영종물도 마찬가지고 영종물 사용관계. 사용관계라는 것은 이용관계니까 법주체, 법초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조직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를 구성하는 법이다. 공무원법이. 그 다음에 물적 요소다. 이런 점에서 광의로 넓은 의미로 행정조직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작용법도 지금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조직법은 작용법과 구별되죠. 아까 행정 주체의 작용법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 주체가 있고 국민이 이겠습니다. 독립된 법주체 관계, 이걸 작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조직법은 이 행정 주체 내부에 있는 여기서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 공무원 근무관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체 내부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작용법은 독립된 법주체와 법주체 관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행정주체 그 한 주체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작용법과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상세히 나오겠지만은 행정 주체가 어떤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뭐 내부 검토 과정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거는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바로 내부 검토 결정이 나야 국민에게 행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단계에서는 국민의 어떤 법적 규율을 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처분이다 이런 게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그 부분도 뭐 행정 작용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검토 과정이 어떤 행정 절차적인 차원에서 규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지만 행정조직은 행정주체 내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작용이란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어떤 작용을 다루고 있다. 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조직법은 아까 행정주체 조직에 관한 법이다 했는데 행정주체는 결국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작용을 하는 그래서 행정작용하기 위해서 행정권한에 관해서 정해놓고 있는 법이죠. 조직과 권한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 그 권한이 결국 국민에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그 고립되어 있는 행정작용 다른 고립되어 있는 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교과서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 주체가 대표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관계, 이거는 내부 간의 문제가 아니죠. 독립된 법주체와 법주체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거는 작용법적인 어떤 관계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 관계는 독립된 법주체와 법주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작용법적인 관계다. 그러나 또 한편 본다면 작용법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주체, 국민과 관계하고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는가,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교과서 앞부분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행정조직법은 행정 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인데, 그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어떤 설치라든지 폐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협력관계에 관한 법이고, 광의로는 그 행정조직의 이제 인적 요소인 공무원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물적 요소인 공무원법, 영조물법, 공개법,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무원법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공무원과 예를 들면 공무원도 단순히 공무수행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기본권 주체를 지휘했으니까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에서 어떤 관계가 있다. 그 관계에서는 법주체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조직법에서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공무법도 마찬가지죠. 공무법 영조물들도 물적 요소가 되는 부분은 조직법이지만, 결국 다루는 것은 뭐냐, 그 공물이나 영조물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용관계를 규율한 대외적인 작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작용법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그런 아닌데, 일단 그 행정주 전반적인 문제니까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이 행정 내부에 관한 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민과의 관계를 대외적인 법, 대외적인 효력, 대외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부에 관한 법이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 행정조직법의 법규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법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법규라는 개념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쓸 때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냥 법규 해서는 안 되고, 법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서 국민의 실질적 의무의 법규 개념이라는 건데,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법규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그게 이제 우리 아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는 법대로 떼야 된다. 이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죠. 그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겁니다. 법률이라는 것 어디서 제정하느냐? 국민이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그 법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행정입법의 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이 만든 입법인데, 대통령, 총리, 법률의 근거 없이, 법률의 이임 없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을 만약 만든다면,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입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서 제정해야 돼요. 국민 대표인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이걸 제정하려면 그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줘서 위임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이거를 법률의 법규 창조입니다. 법률에서 하거나
아니면 법률적 구체적 법률적 위임을 해야 비로소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규율하고 있다. 그거 없이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 여부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그 권리를 제하거나 의무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에 의한 대통령 총리령 부령 같은 그런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법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법령이 있죠. 있는 법령 중에 다 법규가 아닙니다. 법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법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로 쓸 때는 법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조직법은 행정 주체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작용은 행정 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내부법이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과연 법규라고 할 수 있는가? 행정조직법은 법규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되고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위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다. 권리 의무에서 함부로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 총리를 부령하지 못해. 이게 이제 법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법규인데 행정조직법은 조직에 관한 법이니까 내부 조직에 관한 내부법이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 의미의 법규가 아니다. 실질적 법규가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법규가 됐을 때 비로소 그거를 위반하면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법규라고 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는 평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직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진 않으니까 이거를 법규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법규라는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나 공동체나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있는데 이거를 법규라고 한다. 법규 형식으로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위임받아서 정해놓으면 국가나 공동체나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 이것을 규율하는 법을 법규라고 한다. 법규라고 하면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는 위법하다는 법이 되거든요. 이건 형식적 의미의 법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은 아니지만 행정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기관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권한을 주고 상호간에 어떤 협력,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나 공동체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 규율하는 그런 실질적 법규는 아니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행정조직 법규가 되면 그 행정조직의 구성 법을 대로 하자면 위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행정조직법도 형식적 의무의 법규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형식적 의무의 법규에는 실질적 의무의 법규에 해당하는 건 논란이 있지만 형식적 의무의 개념에서는 법규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볼 때도 아까 말한 우리가 의회 입법주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 입법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 의회에서 만들었나. 그 다음에 그 법률 요구 중에서 국가나 공동체나 국민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을 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행정조직 구성에 국민이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관여하게 되죠. 민주적인 어떤 통제 이런 차원에서도 행정조직은 법으로 법률로 법령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행정조직 이 법정조라는 게 있는데 행정조직은 법률을 정해야 된다. 이런 정해놓은 이론적 근거는 지금 의회 입법주의, 그 다음에 중요상 유보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 이런 입장에서
행정조직은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 실질적 의미의 법규는 아니지만 국가나 공동체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법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정법적으로 볼 때도 우리 그 헌법의 96조인가요?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 96조에 있습니다. 이 헌법이 바로 이 96조가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정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의 행정조직법정주의는 그런 이론적 근거는 아까 말한 의회 입법주의, 그 다음에 뭐였었죠? 법률 중요상 유보,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 이런 이론적 근거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가 필요하고, 또 실정법적으로는 헌법의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와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해서 행정조직의 법률을 정한 것으로 헌법에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조직 법정주의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정부조직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의 이 구성을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각부로 뭐 행정안전부입니까? 법무부, 뭐 외무부, 재무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 처, 청 뭐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이죠. 그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차관이다, 뭐 국장이다 하는 그런 이 보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행정조직에 따라서 법률로 정할 것, 그 다음 대통령으로 정할 것, 이렇게 또는 부령이나 총리를 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정부조직법에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률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정조직을 이렇게 법령으로 구성하고 법정주의를 두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행정조직을 어떻게 편제를 구성, 권한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예산 집행,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행정조직을 확대를 한다거나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쉽게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법령에 행정조직을 행정적 법정주의가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헌법 96조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기관 같은 건 대통령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차관 같은 보조기관을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지 않고 뭐 다른 그냥 부령으로 정했다, 또 행정규칙을 정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대해서 행정조직법의 법규라고 했으니까 법규는 위반하면 위법하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이 위법한 행정조직이 되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법규에 대비되는 개념이 법규가 아닌 거죠. 행정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법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회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상황이다. 또 시대 상황에 급속히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해서 법률로서 의회가 이 법률을 만드는데 행정의 어떤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행정기관보다는 비전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대강을 정해놓은 다음에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행정기관으로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만드는 것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죠. 총리령, 부령이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 같은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규가 되려면 반드시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법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이 법규인데 총리령, 부령은 그냥 놔두면 법규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정하면은 비로소 법규가 되고, 법률에서 위임받아 정한 어떤 내용을 그걸 어겼을 때는 위법하다, 위법한 행정작용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 법규에 대위되는 개념이 행정규칙이라고 했는데, 그 행정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담당자 또는 행정기관마다 서로 임의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특히 어떤 그 법령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 기관마다 제재의 기준이 다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행정규칙을, 이거는 법률로 정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위임받아 정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내부에서 우리가 행정작용을 할 때는 이런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작용을 하다 내부적으로 만드는 이거를 행정규칙으로 하는데, 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위법하다는 평가를 했다니, 행정기관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 행정기관이 그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는 뒤에 또 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명령 위반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고는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규, 지금 말한 법규와 행정규칙이 있는데 그걸 꼭 여러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규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사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법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위반하면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그게 따르지 않더라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상급자가 이렇게 하라고 만드는 것도 안 따랐으니까 명령 위반돼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규가 아니니까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야기되는 행정조직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법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가나 또 공동체나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행정기관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권한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 그 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율한 법은 사실은 국가나 공동체 국민에 대단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규다. 그렇다면 이 법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시적으로 선언을 해놨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부, 처, 청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률로 정부 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될 권한을 부령으로 정했다거나 또는 행정규칙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은 위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